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경제에서 발생한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트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마이 그룹인데 이 그룹이 상장을 준비하다가 돌연 11월 2일 날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연기가 되기 2주 전쯤에 10월 24일 날 이 마인 회장이 상해에서 이제 조응혁 씨는 규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방식의 규제를 두려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다. 정부의 관리 방식이 너무 오래됐다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중국 정부에서 정부를 비판해 하고 마인 회장을 중국인민은행,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에서 이제 소환을 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당연히 아니죠. 일방적인 어떤 압박에 더 가깝겠죠. 이 덕분에 바로 백기투항을 하고 국가가 필요하면 엔트그룹 일부를 가져가도 좋다. 국유화, 그러니까 공기업이 되는 거죠. 국가에 기업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압박을 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에서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 바로 백기투항 해버렸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중국이 중국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와 자유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엄청 큰 사건이었겠죠. 하지만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자본주의와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덕분에 이제 마인 회장이 창업한 이 알리바바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단순히 중국 정부가 어떤 기업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에는 좀 좁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조금 넓게 본다면은 중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투자하거나 어떤 반도체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인 회장이 단순히 저 발언을 했다고 그게 미운 털이 찍혀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에서 우리도 가끔 쓰고 있죠. 이제 물건을 팔면은 돈이 알리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다시 판매자로 가게 되는데요.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알리페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돈이 머물게 되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마이 화베이, 그러니까 써봐라. 우리나라 치면은 신용카드와 비슷한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진 선에서 먼저 소비를 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용카드와 비슷하죠. 이제 다른 서비스는 마이 借呗, 그러니까 이제 빌려라. 소액 대출, 단기 대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리페이에 돈이 모여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알리페이라는 곳이 원래 처음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이제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국인들이 한두 명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의 약 10억 명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고 대출을 받은 것도 개인은 5억 명, 중소기업은 2천만 곳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축적된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돈을 쓰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요. 수요와 물류 흐름을 꿰뚫어 볼 수도 있는데요. 마이 그룹,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인들의 어떠한 개인 정보라고 할까요? 일상생활과 소비 생활, 물류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를 중국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깜짝 놀라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원래
대출 같은 혹은 카드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갑자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현금 서비스를 해? 그리고 대출을 해줘? 이러면은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나와바리가 침해받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은 뭐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좀 가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국 정부는 뭐 민주적인 정부는 아니니까 또한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 사람들의 소비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싶은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 기관보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결국은 국가 권력과 이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라고 할까요? 또한 세력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산업이 어떻다? 앞으로 싹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뭐 앞으로 무슨 굴기 한다, 얼마 투자한다 해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마이그룹이 국유화되게 된다면은 기존의 효율적인 기업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관료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죠. 서방을 추월하겠다는 그런 중국 굴기는 사실상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서방 세계가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를 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유를 통해서 각종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 덕분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기존의 경제 강국이었던 중국을 추월할 수 있었죠. 기업의 돈과 기술, 인재가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쌓이게 되고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 보여준 이 모습,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위하고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투자 그리고 새로운 산업,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어떠한 중국 정부 자체에서 통제하거나 어떠한 제동을 걸게 됨으로써 그 산업이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